여기 북한 대통령이 와 있어요. 간만에 보는 괜찮은 한국 영화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. 각색이 잘 된 영화다. 오늘 주제는 제가 강철비를 갖고 왔습니다. 강철비.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1호지. 눈물이야. 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야. 이쪽 남한 1호 모시는 사람. 이게 일단 웹툰이 원작이잖아요. 네. 스틸 레인이라고 양우석 감독이 이 웹툰의 원작자이자 이 영화의 감독이 양우석. 원작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. 1호가 넘어오진 않거든요. 원작에서는 1호가 죽었다라는 시나리오로 시작하는 거고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. 그러니까 큰 틀은 똑같아요. 1호가 죽었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강경파와 친화파가 있는데 강경파가 잡으면은 쏘는 거고 친화파는 하지 말자. 그런 문제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넘어오는 거죠. 그 개성공단에서 맞아가지고 넘어오는 거고 원작자랑 감독이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않았나. 그러니까 감독이나 원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똑바로 다 했다.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관객을 깔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영화 초반에 보면 곽도원이 강의하는 장면과 그리고 곽도원이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인수위에 와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 들면 육자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정치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툭툭툭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고, 두 번째는 이 캐릭터들이 그냥 막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. 제 생각에는.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김인성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일반 한국 영화였다면 존나 나쁜 새끼로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맞아요.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. 얘는 핵 쏴!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!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 김인성한테 감정이입이 될 수 있을 만큼 김인성한테 많은 인간적인 매력을 주고 상황도 전달해주고 내가 만약에 저 김일성이라도 이 정도의 고민은 좀 하겠구나. 하겠다. 대한민국의 죄를 짓는 거야. 형, 나 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. 그래서 김일성이 얘네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. 겉으로는 말하고 뒤에서는 항상 우리를 죽여왔어. 공격해왔어. 라고 할 때 보수 정권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. 아니 난리는 그쪽에서 다 펴놓고 왜 잘못되면 다 우리 탓이에요. 솔직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서 총 쏘면 존나 짜증나고. 그렇죠.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박근혜 이쪽 사람들 말고 진짜 괜찮은 보수들은 약속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말이 잘 통하는 일본과 미국과 이야기를 하겠다. 그 말이 이해가 된다.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. 이쪽으로 가면 남조선 가능하니까. 위로 올라가면 걔네가서 바짝가 틀려. 저는 정우성 씨의 연기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. 정우성이 사실은 제가 더킹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 봤을 때 이게 연기가 왁구도 참 좋은데 형이 연기가 좀 아쉽다 했는데 인생 연기가 아닌가 이번에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물론 딕션이 발음이 잘 안 들리긴 해요.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정우성 씨의 연기에 태양은 없다 이후에 최고의 연기가 아닌가. 태어난 것 자체가 멋있게 태어났어요. 기본적으로. 근데 멋있는 사람이 자꾸 더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과한 것 같다. 인민군 복장을 입혀놨어. 그냥 그렇게 해놔도 되게 빛이 나는 사람이야. 네가 복싱에 대해서 뭘 알아? 어떤 영화들은 보면은 액션이 너무 과해서 본래 내용을 덮고 그냥 액션만 약간 강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적재적소에 액션이 잘 들어갔다. 네, 밸런스가 잘 맞았다. 저는 의외로 초반에 곽도원 씨가 강의하는 장면이 의미가 있는 강의 장면이었고 정말 이 감독이 일정 부분 관객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 강의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북은 어떻게 했을 거야?
일본이 뭘로 패망했죠? 핵이요. 곽도원이라는 캐릭터는 그 안에서 누가 봐도 보수주의 정권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하는 사람이죠. 쉽게 말하면 그냥 새누리당 외교안보 수석인 거죠. 강철비의 정권은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이회창이 집권했으면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정권인 것 같아요. 이경영 씨는 누가 봐도 사실 문재인 노무현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. 진짜 경선 3번 떨어지고 재선에 붙었다. 재선에 붙은 건 누구죠? 문재인이죠. 그렇죠. 선거 3번 떨어진 사람 누구죠? 노무현이죠. 누가 봐도 진보 정권이 들어오는데 이 사이에 곽도원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감독이 내 정치 성향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핵무장하면은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없다고. 전쟁만 가야지. 내가 도와줄게. 한반도 정세 말 그대로 네. 그런 네. 거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. 있으면은 이 영화가 정말 괜찮은 영화다. And a total cost of $300 billion up to the point of full stabilization.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gree to cover $250 billion of these costs, the U.S. will compensate the remaining $50 billion. 저는 딱 하나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. 이 웹툰이 나왔을 때가 2013년인데 사실 북한 1호가 죽는다는 그 설정이잖아요. 근데 지금에 와서 배경은 김정은이잖아요. 북한 1호가. 근데 그 2013년에는 김정일이었단 말이에요. 그 김정일이었는데 이 연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진짜로 김정일이 죽어요. 그래서 만화 갑자기 급작스럽게 빨리 갑니다.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개성공단 폭격 때 북한 1호가 사망했다는 정보입니다. 그리고 또 뭐야? 북에서 선전포고할 거랍니다. 박천우 씨. 저희가 좀 느낀 게 2010년 이후로부터 대한민국 영화, 특히 CJ가 배급한 거나 롯데가 배급한 영화는 무언가 기계에 넣고 돌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완전 핫하지도 아니지만 완전 상타지도 없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사실 그 전에 살인의 추억, 뭐 올드보이라든가 뭐 지구를 지켜라, 그렇죠. 띵작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이런 띵작들이 막 나오던 시기에서 그러지 않은 굉장히 평범한 영화들, 예를 들면 공조라든가 또 그 전에 뭐 일반적으로 뭐 해적이라든가 예상되지만 재미는 있는데 오 띵작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는 다시 뭔가 조금 띵작이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강철비. 강철비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간만에 재밌게 봤습니다. 두 철우가 원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.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라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영화가 던지는 화두가 무엇인지 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